오랜만인가? 네, 울산도 있고요. 사실 요즘에는 부산에 더 많이 가긴 하는데, 어쨌든 이래저래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맨 앞에 계신 분이 입교생이라고 제가 소문을 들어가지고, 마침 제가 엄청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 선물로 드리려고. 열심히 들어주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제가 당 떨어질 때 한 번씩 차에서 이렇게 흡입하는 살찌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고. 네, 저는 저희 집은 웅촌인데요. 제가 20년 동안 웅촌을 지금 살고 있는데 너무 이사가 가고 싶어서 난리 중인데 이제 이번에 만약에 또 가면 이제 울산을 또 우리 살아봤으니까 부산으로 한번 꼭 가야 되겠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사업도 부산도 많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이제 첫 시간에 저희 그 탑리더님 스폰서님 저희가 멘토로 많이 이제 늘 그 하시잖아요. 우리 김창흠 스폰서님 강의 너무 좋으셨잖아요. 저분 강의를 들으면 저는 철학이 막 느껴져서 아메이에 대한 좀 약간 해이해졌던 마음이 또 탁 바로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 그런 철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도 많은데 대부분 이제 보면 철학이 없어서 그 뭐라 그럽니까? 그냥 치고 빠진다? 예, 그런 업종들이 사실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보고 하면. 그래서 그런 거가 아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철학적인 부분을 터치를 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사업에 딱 접목시켜야지 이 사업이 잘 되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스폰서님이 너무너무 항상 잘 풀어주셔서 저는 늘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제가 이제 하는 그 수업은 두 번째 타임이에요. 이제 스폰서님 1번 하셨고 제가 이제 두 번째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숫자 2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제 12개가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방법이 12개 중에서 6개를 이제 금방 들으신 거예요. 들으셨고 일곱 번째부터 12번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츠 앤 볼츠 저희가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제 다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전혀 이런 쪽이 잘 몰랐는데 남자분들은 또 뭐 많이 아시더라고요. 공구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뭐 암나사, 수나사 이런 게 있다고 아메이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각각 하나 있으면 기능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뭐 돌려야지 딱 고정이 되는 거라서 이게 너젬볼츠가 말 그대로 너츠와 볼츠가 딱 결합을 했을 때 결과가 난다라는 이제 뜻인 거예요. 그래서 12개를 결합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해야지만이 결과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업을 너젬볼츠 1번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공부할 때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린 거고 그래서 저희는 너잼볼트 2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를 이제 아메이 사업에는요 제가 이게 약간 쉬어가는 타임 아니 짚어가는 타임에 아메이 시스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탱코아라는 시스템. 이거는 이제 나의 성장. 탱코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책 읽어라, 미팅 참석해봐라,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가만히 보면은 누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내가 책을 읽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신뢰 쌓기 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열 가지를 나의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오늘 수업하는 너잼볼츠. 이거는 내 팀을 내 그룹을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만 있어도 저희는 사업이 안 되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성장을 해도 안 되고 내 팀만 성장을 해도 안 되거든요. 나만 성장하면 내 팀이 없는데 의미가 없고 내 그룹은 있는데 내가 성장이 안 되면 또 리더로서 역할을 못 하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탱코아가 하고 너잼볼츠가 반드시 두 개가 결합이 돼야지 저희가 결과가 나고 이게 일종의 전체가 너잼볼츠다. 그리고 이제 아메이 사업에 이게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또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그 중에서 여섯 번째는 이제 사업 설명인데요. 저희가 쇼더 플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플랜을 보여주는 거. 요즘에 쉐어더 플랜도이라고도 하고 쇼더 플랜이라고도 하는데 뭐 나눠서 플랜을 나눠주는 거라고 얘기도 하고 보여주는 거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생각을 하면은 정확한 개념이 많이 없으신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면 물건만 잘 팔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트가 그 그물을 말하거든요. 워크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을 내가 짜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물을 짜야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내가 그물을 짜서 그 짜는 시간이 좀 걸려요.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짜야 되는데 시간이 당연히 걸리잖아요. 뭐 한 코, 두 코, 세 코 이렇게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물을 뭐 1m를 짜든 100m를 짜든 분명히 시간이 걸리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반드시 시간이 꼭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일반 영업처럼 팔아가지고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내용이 아니고 내가 이 그물을 한 코, 두 코, 세 코를 짜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100m 사이즈로 하고 싶다. 아니면 10m 사이즈를 하고 싶다라는 거 내가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간을 투입을 해서 그 네트워크를 짜는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 그런 거 없이 빨리 뭔가를 자꾸 결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영업처럼 막 팔기만 많이 했던 경우도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없이 그냥 그야말로 영업한다 소리만 많이 들었던 경우도 사실 암에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이미지가 많이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많이 정리가 돼 가지고 네트워크라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고 그 군무를 내가 짜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굉장히 요즘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러면 소비자 관리도 하는 것도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업 설명을 해야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업 설명이라는 거는 나 이런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 오픈을 했어. 난 이런 사업을 오픈했으니까 나 이런 사업 나랑 같이 할래?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슨 벤처 기업을 하든지 할 때도 나 이런 사업 시작합니다라고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광고를 하고 설명하는 역할은 저희가 사업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랜이고 이런 일이야라고 저희가 꼭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없이 물건만 계속 갖다 전달만 한다든지 그냥 뭐라 그럽니까? 프로모션 있으니까 프로모션만 띠립다 계속 연락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나의 그물을 짜는 데에 도움은 되지만 100%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업 설명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사업 설명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스폰서님한테 지원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보니까는 한 두세 번만 그냥 이렇게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내용은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폰서님은 뭐가 또 좋냐면 그때그때 그 위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짖고 있다든지 갑자기 사업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때그때 그런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날 때 대처를 하는 걸 옆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초보라서 그때 너무 당황하고 있을 수 있는데 스폰서님은 침착하게 그거를 잘 진행을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팁을 좀 얻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지원을 받아서 난 5번 정도 받아보겠다. 아니면 10번을 받아보겠다. 먼저 이제 이렇게 해본 다음에 스스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사실 해보는 게 제일 빨리 결과가 나긴 하더라고요. 왜냐 내 입에 빨리 붙어야지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야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입으로 안 내뱉는 거는 절대 내게 안 되잖아요. 스폰서님이 계속 100번 해주시면은 그 스폰서님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고 나는 실력이 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두세 번 정도만 본인이 해봤으면 그다음부터는 아니, 해봤으면 스폰서님 도움을 받았으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걸 자꾸 결과를 바라지 말고 그냥 트레이닝 하듯이.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번 해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준비물이 있어요. 그 입으로만 가져가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큰 사업을 하거나 내가 뭐 사업을 하는데 음, 아무런 자료라든지 이런 거 없이 나 있잖아 100억을 벌거든 뭐 이렇게 막 하면 약간 뻥쟁이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자세를 갖춘다는 느낌은 뭔가 이제 노트북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뭔가 종이라든지 펜을 준비한다든지 서류 가방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딱 챙겨가는 느낌. 그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뭐 거부감이 일어난다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뭘 하려나 보다. 요즘에 워낙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를.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제대로 하려나 보다 오히려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패드라든지 자료 같은 거라든지 A4 용지 같은 거라든지 뭐 노트 이런 걸 딱 챙겨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입으로 한 내용들은 허공에 막 날아가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 옆에서 종이를 딱딱 적어주면 눈으로 보면은 이게 딱 머리에 딱 박혀 있는데 말만 들으면 기억이 안 나잖아. 자꾸 까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직접 적어가면서
특히 숫자 같은 거,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거는 절대 말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딱딱 적어 주든지 아니면 노트북 같은 거에 딱딱딱 숫자를 보여주면서 하시는 게 훨씬 이제 그분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이제 고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제 사업 설명은 주 2 회에서 3회 또는 100 회를 도전해 보라고 하는데요. 이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저희 비즈니스 핸드북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사실 주 2 회 3 회를 어려워요. 이게 처음 사업을 하는 중에도 사실 어렵던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2 회 3 회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떻게 입을 떼야 될지를 모르고 막 그 상황에 어떻게 내가 이거를 말을 할까 고민을 막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 2회 3 회가 정석이지만, '나는 월 1회 정도만이라도 꼭 해 보겠다.' 나만의 원칙을 세워서 그거라도 시작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00회 정도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입에 착 붙는 거예요 인제. 그리고 내가 이해를 100% 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쪼끔 설명하면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 패스하고, '이 사람은 이게 좀 좋아하겠다.' 이러면 이 사람한테 맞게끔 이제 그 사람한테 딱 맞게끔 이렇게 넣어 줄 수 있는 거, 그런 플랜을 넣어 준다든지 뭐 다른 설명을 해 준다든지 이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약간의 프로페셔널한 거잖아요. 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번 정도를 개인적으로 도전을 해 보시면은, 이제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인제 "프로처럼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더라." 인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부한테 같이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사업이, 나는 남 와이프한테 했는데 남편이 이제 못 들은 상태에서 반대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초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 봐. 네 바보같이 또 꼬시김 당했네." 막 이러거나, 아니면 또 남편한테 또 인제 반대를 했는데 와이프가 또 이제 "이봐라 또 쓸데없는 짓 한다." 이렇게 돼 버리면 에너지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왕이면 부부한테 같이 하는 건데, 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여자들은 저희가 잘 만나지는데 남자분들 만나기는 와이프가, 부인 되시는 분이 마음을 열어서 남편을 연결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게 좀 잘 가능한데, 모르는 남편을 막 찾아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어쩔 수 없을 때는 한 분한테 하지만, 이왕이면 부부 두 분한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우리가 계속 기울여야 나중에 그분이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반대에 덜 부딪히고 도움을 오히려 받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부부한테 같이 할 수 있게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고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인제 요런 식으로, 이거 말고도 내용은 많지만 사실 다 이론이잖아요. 사실 그냥 가서 설명하면 끝인 건데 너무 인제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여섯 번째 사업 설명을 저희가 했잖아요. 이제 이 12개 중에서 여섯 번째를 한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그럼 사업 설명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이러거든요. 그다음에는 뭐냐면 그냥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업 설명 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팔로우 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사업 설명하고 난 뒤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까지 도와주는 거, 자료를 준다든지 음원을 준다든지 "한번 내랑 해 보자."라든지 뭐 이렇게 막 제품 설명해 주고 이런 거를 팔로우 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나 해 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이제 사업을 결심한 후에는 이분이 인제 아메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지원하는 과정을 팔로우 스루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단계인 거예요. 아메이를 하게끔 마음을 먹는 거 한 단계, 두 번째는 마음먹은 사람이 결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가 이제 두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낳아 놓고 땡 아니잖아요. 키워야 되잖아요. 애를 낳아 놓고 안 키우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애를 낳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과정, 애를 키우는 과정, 20 살까지 키우는 과정이거든요. 이 두 과정이 있어야지 저희가 지속적인 지원을 "잘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속적인 지원은 사업 설명 직후부터 바로, 그러면 인제 직후라면은 사업 설명하고 난 다음 날일 수도 있고요. 뭐 그다음 날일 수도 있는데, 날짜를 정해라면 48 시간 이내 또는 24 시간 이내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하루 정도 지나면 마음이 다운이 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옆에서 막 "나 이거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유 그거 안 돼.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은 이제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아메이하는 사람이니까 나랑 있으면 재밌고 기분 좋고 그런 사람인 거를 좀 보여주는 거, 가볍게. 그래서 사업 설명한 직후부터 막 또 아메이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가볍게 차 한잔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나 어제 니 봤는데 오늘 또 보고 싶네. 이래서 한번 더 본다든지. 그냥 그런 형태로 가볍게 만나셔도 이게 팔로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니면 니한테 못 줬던 자료를 내가 또 줄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직후부터 계속 만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보니까 매일 만나면 제일 좋은데 이게 만약에 거리가 멀면 어렵잖아요. 근데 일단 최대한 매일 자주 만나는 거. 그러면은 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약간 갖고 있던 오해 같은 것도 풀리고 마음이 오히려 열려서 좀 더 제대로 된 아메이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업 설명 직후부터 바로 시작하는 게 지속적인 지원이거든요. 여기 이제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설명 이후 48시간 이내에 다시 만나기. 근데 48시간 말고요. 그냥 다음 날 이왕이면 만나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오전에 했으면 오후에 한 번 더 보든지 최대한 많이. 우리 정든다 그러잖아요. 원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 계속 만나면 정이 들잖아요. 딱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다시 만나는 걸로.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제 방법론 중에서 아메 사업하면서 명단 작성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만남과 초대를 이제 우리가 만나서 초대를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 사업의 결과를 내는데 25%밖에 차지를 안 하고요. 이 사업 설명도 25%밖에 차지를 안 해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사업 설명을 정말 뭐 삐까뻔쩍하게 잘해도 지속적인 만남는 게 50%를 지원을 이게 그 좌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 설명 좀 못하고 뭐 이렇게 좀 잘 못해도 다음 날 만나고 그 다음 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하는 게 50%나 사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정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능력 없이 그냥 능력이 없어도 그냥 이 사람을 자주 만나다 보면 그게 또 어떠한 계기가 돼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만남과 지원이 이 사업에 그분을 후원을 하는 데 있어서 50% 정도의 엄청 큰 비중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잘해도 명단이 아무리 좋아도 그다음에 만남 초대를 얼마나 열심히 해도 의미가 크게 없고 어, 계속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계속 만나는 방법들은 아마 각자 스폰서님들이 아실 거예요. 홈미팅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제품 미팅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툴이 있을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스폰서님한테 나 이 사람한테 뭘 해주면 돼요.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쓰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지속적인 만남을 했잖아요. 계속 만나고 있으시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내 사업을 키워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막 만남만 찾아 들어가고 계속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지금 서울을 가는지 부산을 가는지 대구를 가는지 차만 몰고 간다고 답이 아니잖아요. 내가 대구를 갈 목적인지 뭐 이렇게 부산을 갈 목적인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키우는 게 목표잖아요.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건 아니잖아. 맞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그냥 개모임 하는 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업을 키우기 위한 게 목표인데 이걸 이제 인지를 하면서 이 넛앤볼츠를 같이 해나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업 키우기는 이제 결국은 내 네트워크를 측정하는 기준은 결국 그룹의 볼륨이다. 이게 이제 책에 나오던데요. 네트워크 크기가 내가 만약에 1이라는 네트워크 있고 100이라는 네트워크 크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룹의 볼륨이라는 거는 거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조인이 돼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연결이 돼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그 볼륨, 그러니까 그 분류를 조금 해보면 소비자만 딱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인원수 중에서 딱 나 이것만 제품만 쓸게 하는 순수 소비자형이 있고요. 보통 이렇게 조금 나눠보면 그 네트워크 안에서 판매를만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업 설명하지 않고 프로모션만 계속하고 이제 이거 좀 사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냥 영업식으로만 계속 할 수도 있잖아요. 판매형이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사업 설명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나 도저히 못 팔겠는데 이제 비전만 전달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좋은 거거든. 제품은 모르겠고 막 그냥 사업을 내랑 같이 하자고 막 사람한테 막 이렇게 컨택하는 거. 그렇게 사업 설명만 하는 형이 있는데 보통 요 세 분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순수 소비자형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분들을 통해서 또 사업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인데 어, 소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 아무한테 말도 하지 않고 나만 열심히 쓰고 있으면 사실 그거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소비자에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나 이제 아메이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탱코아라는 게 있고 너잼볼츠가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도 나 그냥 팔기만 할래. 막 이렇게 파는 분. 또 하나는 아까 말한 사업 설명만 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 분들이 어디로 사실 결국 가야 되냐면 코아형인 거예요. 코아는 뭐냐면 이제 탱코아 보셨잖아요. 코아가 핵심이라는 이제 뜻인데 우리가 코아 근육이라 하잖아요. 운동할 때도 플랭크 이런 거 뭐 할 때 이 배에 코어 근육이 없으면은 막 이렇게 밑에 무너지잖아요. 그만큼 이 축을 지켜주는 코어 근육이 엄청 중요한데 그것처럼 이 사업에도 핵심이 되는 근육이 필요한데 이분들은 뭘 하냐면 탱코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팔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만 하는 것도 아닌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도 있어요. 하면서 내 스스로 책도 읽고 음원도 듣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사업 설명도 하고 실내 쌓기도 하고 이러면서 탱커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분을 저희가 코아형이라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이 코아형으로 됐을 때 실질적인 내 네트워크의 사업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아형으로 아직 안 가신 분들은 이제 사업자라고 보기보다는 일종의 아직까지 예비 사업자거나 소비자인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코아형들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가 미팅을 나와라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나오거든요. 스스로 그 일정을 체킹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모션이 있으면 스스로 프로모션이 들어가서 구매도 하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팔기도 팔아요. 파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안 팔아서 되는 건 없으니까. 근데 또 나 이거 목표로 해서 이걸 한번 팔아봐야지.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 거를 스스로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강제로 시켜가지고 되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잖아요. 다이어트도 누가 강제로 뭐 굶긴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야지 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코아형으로까지 갈 수 있게끔 저희가 팔로스를 아까 앞에 거를 계속 해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까지 코아형으로 도와드리는 게 관건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코아형이 돼야 되지?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럼 나는 어떻게 코아형이 되면 좋지? 이거 스폰서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음원이 막 듣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지 사업이 커지거든요. 여기까지 갔을 때 이제 내 사업의 그런 키우는 이제 실력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까지 안 간 상태에서는 내 사업을 키울 만한 역량이 안 되고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제 안 되죠. 근데 처음부터 잘 되진 않고 당연히 실패 많이 해야 엄청 많이 해야 하면 할수록 이 코어형이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받아들여서 이 코어형을 내가 한 가봐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어보는 거죠. 이제 스폰서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이거를 내 비즈니스를 이렇게 이뤄내겠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AI가 너무 그 지금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남을 직업이 딱 한 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CEO래요, CEO. 그러니까 1인 기업, 내 스스로 하는 1인 기업, 그리고 내가 사장이 되지 않으면 거의 다 AI나 뭐 기계가 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뭐 강아지 샵을 하든 뭐 미용실을 하든 무조건 나는 사업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원래 사업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래서 신기한 게 이 코아형으로 가신 분들은요. 아메이도 잘하시지만 아메이 잘하시는 분들은 딴 데 가도 있잖아요. 아마 잘하실걸요. 여기서 1등 못해도 어디 가든 뭐 다 1등 할걸요 아마 습관이 돼 있는 거야. CEO의 그 의식이 생각의 마인드가. 그래서 이 코아형이 우리한테는 사실 너무 중요하고 이게 아메이를 떠나서도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내 사업의 주인은 나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우리잖아요. 나 엄마기도 하고 아빠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도적으로 정말 CEO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를 어디서 키우느냐 뭡니까? 저희 대학교 가면은 최고 경영자 수업입니까? 뭐 이런 거 막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돈 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무료로 그런 거를 다 해주니까 그것보다 퀄리티도 한 만 배는 좋을걸요. 거기보다 한 만 배는 좋은 퀄리티로 우리가 무료로 이걸 체득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코어형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째는 그러면 뭐냐면 시스템과 사업 보조 자료인데요.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원래 사업은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제가 좋아하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시스템이라는 건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샷다운 올리면 수입이 되고 샷다운 내리면 수입이 안 되는 거는 다 장사. 내가 샷다운 올리든 말든 저 해외 골프를 치러 가 있어도 뭔가 돌아가는 게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삼성의 이재용 씨가 감옥에 가 있어도 삼성은 굴러갔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시스템이 필요한데 저희가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스템이 있고 스폰서도 시스템이고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탱코어 일지가 있어요. 탱코어 일지. 이제 요즘에는 탱코어 일지를 이제 필기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에 이렇게 전화로 있잖아요. 이렇게 입력하는 탱코어 일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나의 탱코어를 체킹을 해 나가면서 그걸 자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도 저희한테는 시스템이고 사업 보조 자료고 사업에 보조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온오프의 모든 미팅, 여기는 오프라인인데 온라인으로도 되게 지금 많잖아요. 뭐 제품이라든지 요즘 본사 제품도 엄청 많이 해주고 전문가들이. 우리 본사 직원들은 막 서울대 막 이런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막 하버드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주 제대로 돼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정말 딱 맞게 우리한테 해주시는 것들. 그리고 전국 매장도 나에게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장은 아메이 게 아니고 내 거거든요. 내가 매장을 오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들여서 저 물건을 다 채워놓고 인테리어를 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들잖아요. 전국에. 근데 저희는 이미 그 부여를 받고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전국에. 전국에 있는 온오프 매장, 오프 매장을 거기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나한테 공짜로 준 거란 말이에요. 아메이에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마케팅 책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이제 사업 보조 자료기도 하고, 이제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아메이 안 하시는 분이 꼭 아메이 하시는 것처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책도 엄청 많이 읽고, 우리 읽는 책 다 읽으시고. 그래서 저 아메이 하시는 분인가 관찰을 하다가 아닌 거예요. 영양제를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쫓아다닌 미팅이며 읽은 책이며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대요. 그걸 보면서 야, 말은 안 했지만 이제 저 말할 계획이거든요. 야, 다행이다. 나는 공짜로 이거 다 했는데 나는 이 생각까지 바뀌기까지 아미에서 공짜로 다 했는데 저 사람은 한 1,000만 원 넘게 들었겠네.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우리가 공짜로 다 받은 거에 대한 감사함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과 사업의 보조 자료고, 근데 이게 아무리 그 잘 나와 있어도 활용을 안 하면 이제 땡이잖아요. 사실은 활용을 안 하면 이제 땡인데 책들도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이제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너무 요즘에는 진짜 많아요, 책이. 그래서 집에 진짜 쌓이다 안 돼가지고 요즘에는 그 뭡니까? 이거 뭐지? 휴대폰으로 보는 책 있잖아요. 예, 예, 예. 밀리의 서재, 예, 뭐 그런 거, 예. 맞나요? 예. 그런 거 저도 이제 다운받아서 하거든요. 보고 일하는데 눈이 좀 아프더라고요. 불이 너무 또 밝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 책들, 그런 자료, 그런 시스템들이 너무 우리가 잘 하게끔 음원도 읽어주는 책도 있더라고요. 책을 읽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음원도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들으면서 프리미엄을 하면 또 저 몰랐는데요. 프리미엄 안 해, 돈 아까워서 안 했는데 딱 덮어도 이게 계속 음원이 나오대요. 그 돈 뭐시라고 그거 아낀다고 만 얼마입니까? 계속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계속 실시간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음원을 계속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차에다가 그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나 보조 그런 자료 같은 게 우리한테 지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는 그 이제 머리 공부를 잘하면 뭐 성공한다 막 이랬었지만 이제는요 이미 AI라든지 그 질문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답이 다 나오잖아요. 이제는 더하기 빼기 이런 거 내가 할 필요가 없고 그 뭐 계산기에다가 딱 컴퓨터가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능력이 뭐가 필요하냐면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하대요. 어떤 질문을 해서 무엇을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런 결과가 달라진대요. 그러면 내가 뭘 질문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핵심이 뭐고 무엇을 질문해야지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몰라서 사람들이 엉뚱한 질문을 해가지고 리서치 하잖아요. 찾잖아요. 뭐 구글에도 찾고 하잖아요. 잘못 찾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능력 자체가 질문하는 능력인데 그 질문하는 능력은 책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학습되지 않으면 절대 성장을 할 수가 없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질문하는 능력을 우리도 이제 키워야지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툴들을 어떻게 이제 써야 되는지까지도 우리 스스로가 이제 또 그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스템과 사업 보조 자료를 활용,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듯이 활용하는 능력. 지금 아무리 많아도 내한테 필요한 게 뭔지.
나는 지금 이렇게 하이 엄청 두꺼운 철학책이 나한테 필요 없는데 막 그거를 나한테 막 넣으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한테 이 많은 것들 중에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탁탁 몇 개를 딱 뽑아서 습득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조금 키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을 꼭 많이 해보시면서 도움을 이제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 열 번째는요. 네트워크의 균형인데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가 뭐 그물을 짜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 딴에는 짠다고 짰는데 너무 구멍 하나 없이 촘촘하게 막 짜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물고기 잡아지나? 그러면 잡아지겠네요. 엉성하게 너무 크게 잡으면 물고기 다 빠져나가듯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짜 나가는지에 대한 균형을 이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에도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처음에는 소비자를 우리가 만들잖아요. 나한테 주변의 사람들한테 나 아메이 시작했어요. 나한테 제품 쓰세요라고 하잖아요. 아메이 하자라고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못 하거든요. 잘못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나 아메이 시작했으니까 나한테 제품 써라고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뭐 20명이든 50명이든 많이 하면 좋죠, 일단. 왜냐면 내가 가게 오픈했으니까 전단지를 돌리든지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업종은. 그럼 나 이제 오픈했으니 나 아메이 이제 시작했어 하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쭉 한 다음에 그중에 아메이 제품을 참 좋아하는 분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정기적으로 보니까 한 달에 한 두 개는 꼭 쓰네. 안 빠지고 계속 주문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내가 오기만을 또 기다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다음 어떤 사람은 만나면 대화가 너무 잘 돼.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고 아메이에 대한 그런 그 좋은 감정을 이분이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50명이든 60명이든 30명이든 그 소비자 중에 3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3명을 선택을 하는데 왜냐면 우리는 이제 영업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인원 명단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많아서 다 그냥 팔면 되는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아까 앞에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를 짠다라는 게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만나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공감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이 왜 이게 무릎이 왜 아픈지 설명 뭐 이렇게 구체적인 뭐 이론도 설명해주고 어떤 때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다이어트에 대한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심리전이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을 안 읽어주면은 아무리 기가 막힌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300명을 다 만나고 들어가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비자 관리를 그렇게 많이 하면 좋지만 하면서 그중에 한 3분 정도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저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아미한 사람 많지만 물론 나를 선택해줘서 감사하지만 내가 안 가면 끝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안 가면 이분은 다른 데 쓰겠지만 그러면 우리의 인연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세팅을 해놓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내가 세팅을 안 해놓으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 분을 선택을 해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정성을 들여서 이분이 제대로 제품을 쓰게 하고 아토피를 좋아지게 하고 두피도 좋아지게 하고 날씬해지게 하고 피부도 관리 잘하게 해주면서 계속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3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3분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6분, 뭐 10분 해도 되지만 능력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지만 이제 저는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6명씩, 10명씩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분 정도한테는 또박따박 계속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분을 하다 보면은 소개가 또 일어날 거잖아요. 소개가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내가 그냥 물건만 던져주고 오면 안 일어나요. 근데 서로 이제 마음도 통하고 내가 좀 프로페셔널 모습도 보여주고 아메이에 대한 좋은 모습도 보여주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이분이 소개가 꼭 일어나거든요. 내가 소개해줄게 이렇게 막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밑으로 소개가 이렇게 일어나고 이 사람도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밑에 또 소개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책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 3 곱하기 7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 3명을 먼저 내가 정성을 들인 다음에 한 라인을 7번째까지 내려가 보래요. 근데 이게 사실 이론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사실 7번째까지 내려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번째까지 내려가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1번한테, 2번한테, 3번한테, 4번한테, 5번한테, 6번한테 이렇게 쭉 하니까 내가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 밑에 누구가 달렸다라는 거에 대한 기쁨. 나도 소비자가 생겼네. 그 사람 밑에 또 누가 생겼네. 나 소비자 한 명이었는데 두 명이 생겼네. 세 명이 생겼네. 이러면서 엄청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나 아미에 관심 없었는데 내 밑에 소비자가 두 명, 세 명이 이렇게 쭉 생기니까, 나 이거 신기한데 관심 좀 가져볼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비자인데도 요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자기 옆에 두 명을 더 만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러면서 또 그 밑으로 또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단 중요한 거는 똑같은 노력을 이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이제 저도 모를 때는 그랬지만 맡기지 말고, 아직까지 이분은 실력이 안 돼 있잖아요. 소비자니까. 내가 다 하는 거죠. 내가 7번째까지 계속 가서 정성을 들이고 친구가 되어주고 하면은 그 위에 계신 분들은 쭈르륵 이렇게 계신 분들이 고마워하잖아요, 저한테. 그러면서 자세가 갖춰지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인원을 늘려주네. 그리고 소비자가 늘려서 내가 10,000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오늘은 이번 달에 60,000원 들어왔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리를 좀 지켜야 되겠네. 이러면서 내가 정수기를 내년에 살라 했는데 올해 지금 사야 되겠다. 뭐 이런 형태로. 그러면서 이게 쭉쭉쭉쭉쭉 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3 곱하기 7을 한번 그냥 목표를 딱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한 달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윕스라 그러는데 가로로 쭉 펼치는 거, 이거를 폭이라 그러거든요. 폭을 넓히는 게 이게 이제 윕스라 그러고, 밑으로 축축축축 내려간 거 있죠. 이걸 뎁스라 그러거든요. 깊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팀 중에 한 팀만 우선 먼저 7번째까지 쭉 타고 내려가 보는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앵커 라인이라 그러는데, 앵커가 다시거든요. 배를 정박할 때 그 둥둥 떠다니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정박을 시키려고 해도. 그래서 이제 항구에 왔을 때 밑으로 이렇게 닻을 탁 내려서 땅에 탁 박잖아요. 이렇게 철로 된 거 이렇게 갖다 박잖아요. 그럼 배가 안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튼튼하게 딱 서 있잖아요. 그 바다 위에. 그것처럼 딱 한 사람에만 7번째까지 내려가면은 그 닻을 한번 탁 박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딱 중심으로 내 네트워크에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3명 중에 한 명이 안 써도 괜찮은 거야. 안 쓰고 딴 데 가도 나는 흔들림이 없는 거야. 나 그래도 이렇게 인원이 좀 있고 밑으로 탁 단단하게 돼 있잖아. 이런 마음. 그런데 그 소비자들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소비자들도 이 그림 만들어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앵커레그라 라인을 한 개만 한번 쭉 내려서 탁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인원이 어느 정도 돼 보면 이제 실력이 내가 늘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한번 또 딱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딱 해보면 3개만 딱 이렇게 되면 짝짝짝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에메랄드라는 그 핀의 기본 애기 에메랄드거든요. 새끼 에메랄드. 에메랄드가 연봉이 요즘에 1억이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스타트로 내가 3년에서 5년 뭐 6년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 그럼 연봉 1억까지 가는, 이게 밑그림인 거, 설계도거든요. 설계도.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가 설계도 없이 막 짓지는 않잖아요. 이런 땅에다가 철근을 탁탁탁 이렇게 모양을 딱 만든 다음에 쫙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내 사업에, 내 네트워크에 이런 그 설계도를 딱 요 그림을 먼저 만들어 보면 하고, 그 다음에 실력이 늘었다. 그러면 나머지 3개를 또 더 해보는 거죠, 이제.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론이긴 한데요. 이론이긴 한데 실제로 되는 이론이더라고요. 근데 노력을 안 하면 땡이고,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100%막 잘하고 노력하고 뭐 이런 거 게을릴 때 엄청 또 게을러서 그렇지만, 이 그림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이미 답안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답안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좀 게으르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이 그림대로 하면 나오거든요. 그게 신기함 하잖아요. 보통은 이런 그림 자체가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허공에 막, 우리가 뭔가 진행하는 일들이 사실 일반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사업 같은 거, 다른 사업도. 그러면 이게 딱 나와 있으니까 이런 설계도를 먼저 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은 이제 아주 안정적으로 커지더라.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 경험을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눈에 탁 이렇게 머리에 딱 넣어놓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이제 이게 네트워크 균형을 맞춰 가시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11번째는, 그러면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의사소통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인맥도 아니고, 인맥이 많으면 될 것 같지만 저희 파트너분이 요즘에 좀 쉬고 계시는데
음, 이분이 정말 사람이 많았거든요. 진짜 개 모임이 한 5개 정도 있고 인원도 너무 많은데 아메이 한다 말을 입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꾸 자기한테 눌려진 거야. 내가 왜 말을 못할까?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그래 이제 쉬고 계시고 한 분은 정말 어 쫄딱 망해가지고 한 그래서 한 7년 정도 동안 사람을 안 만나가지고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한 분 한 분을 만나가면서 하는데 이분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십 명을 갖고 계신 분은 의사소통 자체를 못해. 안 해. 할 필요도 없고 이분은 너무 한 명이 소중하니까 이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너무 애를 쓰고 진심을 다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 한 명이 4명이 되고 막 이렇게 막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얼마나 정성껏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고 인원이 많고 적고는 진짜 정답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자료에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랑 내랑 의사소통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막 말 많이 하는 사람 말 듣고 싶으세요. 전 진짜 듣기 싫거든요. 저도. 맨날 자기 말만 계속해. 말을 너무 잘해. 근데 막 너무 잘하는데 맨날 자기 말을 강요하거나 막 이렇게 나한테 말만 계속해. 그러면 귀가 안 들려. 난 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적인 요소는 아무리 말을 잘하고 뭔가 하려고 해도 7%밖에 적용을 안 한대요. 그 사람하고 의사를 소통을 할 때. 그다음에 목소리 톤도 중요하대요. 목소리가 그럼 우리는 목소리가 또 되게 좋은 성우처럼 막 멋있고 이러면 또 잘 될 것 같잖아요. 아니래 38%. 근데 또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목소리가 너무 또 남들이 듣기에 막 힘들다. 그러면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되고 어쨌든 퍼센테이지는 38%밖에 적용을 안 하는데 언어 말고 있잖아요. 표정, 이 사람과의 그런 표정, 그다음에 복장, 그다음에 용모가 복장이죠. 복장, 용모, 제스처, 눈빛, 그다음에 그 뭡니까 이거 호응해 주는 거, 호응도 이런 게 55%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지금 말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는데 뭔가 저 사람은 호감이 가. 그러면은 뭔가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거 더 관심이 가고 또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더 열심히 들으려고 이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어 이런 그러니까 언어적인 말을 아무리 잘해도 뭔가 느낌이 안 와. 그러면 이제 땡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비언어적인 요소가 55%나 차지를 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구글에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가 그럼 노력을 해야 되냐면 내 표정이라든지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용모를 뭐 예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 그냥 사업을 하는 사람이 운동복을 입는 것보다는 사업가 복장이 더 맞잖아요. 운동하는 사람 요가나 뭐 달리기 하는 사람이 갑자기 치마를 입고 가면 아닌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일이나 그 상황에 맞는 복장을 차려입고 그렇게 챙겨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눈빛도 눈빛이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 안 하고 저 사람 막 째려보고 있으면 제가 날 싫어하는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너무 좋아 이러면 눈빛이 막 하트 뿅뿅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난 네가 너무 좋아. 난 네가 너무 좋아. 계속 이제 세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썼는데 아니 너무 좋거든.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러면 알아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알아듣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걸 우리가 연습을 해서 그래서 원래 연예인도 그렇고 아나운서도 그렇고 이런 걸 다 연습을 한대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막 멋있게 하는데 내 눈빛 때문에 마이너스구나. 이제 내가 거울 보면서 그걸 느낀대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면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인간관계 사업인데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모든 뭐 하긴 이거 말고도 모든 건 관계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경청인 것 같아요. 경청이 이제 이건 제가 이제 맨날 쓰는 말이 김명희 스폰서님이 맨날 하시는 말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사업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얘는 나 있잖아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언어에서는 나 커피 마시고 싶고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싶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 우울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나 지금 조금
좀 바람이 세고 싶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거를 단어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싶은 이유가 우울하구나. 이 사람은 친구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려면 잘 들어야지 되잖아요. 눈빛을 보면서 얘가 단어만 막 듣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의도라든지 이거를 파악하려면 잘 들어야지 이게 되는데 우리는 안 듣잖아요. 진짜 신기한 게 6명 앉아 있는데 아줌마들이 6명이 다 각자 다른 얘기용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남자분들 KTX에서 뒤에서 네 분이 앉아가지고 네 분이 진짜 각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프 얘기하고 있고 뭐 여기는 술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뭐 집 얘기하고 아이 얘기하고 있고 그래도 대화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이 사람이 무슨 진심으로 뭘 원하는지를 자꾸 들어보려고 하는 거.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죠. 특히 아메 이뿐만은 아니지만 다. 예. 근데 아메이도 이게 중요하고 하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마지막 12번째인데요. 12번째는 이제 자세와 자기 이미지인데 뭐 attitude is everything 이거 맨날 듣던 얘기. 항상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 있다. 그냥 앉아서 맞지 맞지 이랬는데 와, 나이가 사실 제 많긴 많습니다만 어제 나이가 들수록 네. 와, 진짜 중요하다. 이게 내가 뭐 어떻게 어떤 자세로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판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책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두 명의 목수가 일을 하는데 목수가 막 이제 벽돌로 막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 무슨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수는 아우 나 벽돌 쌓고 있잖아요. 보면 몰라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막 벽돌을 쌓고 또 어떤 목수한테 또 질문했다. 어떤 목수는 저는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제 목수가 두 명 있었대요. 맞나요? 책에 옛날 책인데. 근데 그 두 명 중에서 똑같은 하는 일은 똑같거든요. 벽돌을 쌓아가. 근데 어떤 목수가 더 행복하게 그 벽돌을 쌓아가고 그다음에 안 늙고 힘드니까 늙어갈 거잖아요. 근데 덜 늙고 그리고 그걸 지었을 때 성취감이라든지 그런 자기의 그런 뭐랍니까 자신감, 예, 자존감이 올라갈까? 그 두 번째 후자의 목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메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인지,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나는 당신의 노후를 준비해주는 컨설턴트야. 이런 마음인지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사실 이런 자세를 이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경들이 계속 오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이 무너져서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에이 이거 뭐 똑같지 뭐 이럴 수 있겠죠. 모든 일은 다 똑같아요. 아메이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일어나서 나를 세우고 또 일어나서 나를 세우는 그런 자세잖아요. 그것도 자세잖아요. 그것도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습관을 내가 가져야지 이제 기본적인 자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저는 이제 이런 요새 또 생각하는 게 어릴 때는 아, 나이가 들면 무조건 잘 편안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나는 젊어서 힘들 거야. 지금 20대 때는 난 젊으니까 힘든 건가. 이래 생각했는데 요즘에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만 그럴 생각이 드는 게 사회적으로라든지 체력적으로라든지 이게 우리의 20대와 30대와 40대 갈수록 이게 열악해지는 부분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걸 이제 더 머리에 이렇게 넣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사실이고. 그렇게 해야 저희가 행복하게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자세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자세를 또 분리를 해보면은 외적 자세가 이제 또 있겠죠. 겉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그거는 아까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복장, 메이크업, 헤어. 그러니까 이 외적 자세가 미국에는 이제 계속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같은 경우에 또 데이터에 보니까 키가 180 이상인 남자분들이 연봉이 그 이하이신 분들보다 3배가 많대요. 평균적으로. 그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면 억울해 막 키 안 되면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겠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게 나는 이 사회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사회를 개혁해야 돼. 이 사회는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인데 그걸 가지고 투덜거리면 우리는 이제 지는 거잖아요. 그 사회 현상에서 그럼 오케이. 그럼 나는 내 강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키는 작지만
좀 더 깔끔해지겠어. 나는 뭐 이 사람보다 예쁘지는 않지만 메이크업을 좀 더 잘해보겠어. 아니면 난 좀 나한테 어울리는 색감을 잘 써보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외적 자세를 만들어 가보는 거거든요. 그 사실 외적 자세가 어, 예,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게 그냥 있는 말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1초만, 0.5초인가 1초 만에 바로 이 사람이 나를 스캔한대요. 아,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라고 딱 박혀버리는데 그 박힌 고정관념이 진짜로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별로라고 느껴졌잖아요. 그게 바뀌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린대요. 계속 만나더라도. 그러니까 첫 만남을 내가 어떻게 이미지를 0.1초 만에 줄 거냐는 외적인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0.1초 만에 말을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거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을 내고 메이크업을 배우고 막 개인 퍼스널 컬러 막 배우러 다니고 막 그러신 분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인정.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내적 자세인데 이거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외모가 뛰어내도 끈기도 없고 막 너무 막 이렇게 그러면 또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자세는 기본. 우리는 계속 배워야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떠한 역경에서도 긍정적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참 안 되지만 어쨌든 자세는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당당한 자세. 아미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당당한 자세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 삐쭉삐쭉한 사람보다는 당당하게 나랑 같이 해보자. 나한테 써봐. 이런 사람한테 매력을 느껴고 우리가 소비자가 하고 싶지. 나 하는 거는 아니고 나 자신이 없거든. 이런 사람한테 안 쓰고 싶잖아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든 모르든 내가 결과가 났든 안 났든 당당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끈기 있는 자세. 이거는 이제 정말 기본인데 끈기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기본 어떤 업을 하든 10년은 해봐야 그 업에 대해서 깬다는데 끈기가 없고서는 10년을 갈 수가 없잖아요. 10시간도 못 가는 게 지금 시대인데. 그래서 끈기 있는 자세. 근데 제대로 선택한 뒤에 이제 끈기 있게 쭉 이제 가는 거. 그리고 열정적인 자세도 중요한데 열정적인 자세는 뭐 말 안 해도 쟤를 만나면 뭔가 내가 에너지가 부스트업 되는 것 같아. 근데 쟤를 만나면 기가 빨려. 만나고 있으면 막 다크서클 이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 우울해져. 이런 사람 우리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뭔가 쟤는 열정이 느껴져서 나한테 막 에너지가 와. 그런 분들하고 쓰고 싶잖아요. 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키워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거의 기본적인 건 자신감이잖아요. 그 자신감에 첫 번째는 내가 외모적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고 우리가 하니까 충분히 되더라고요. 이게. 그걸 꾸미면서 내적 자세를 같이 해 나갔을 때 우리한테 이 네트워크가 이제 튼튼하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했는데 나머지 내용들도 되게 많지만 구체적인 건 스폰서님하고 얘기하셔가지고 많이 배우시고 또 오늘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